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저희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경남의 여러 당원들을 찾아서 생생한 얘기들을 듣고 또 그 속에서 서로 우리 당원들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교육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평당원,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단체장 출마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만나면서 왜 우리는 정치를 하고 왜 민주당을 하는지를 서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이제 총선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총선의 여러 후보자들을 만나서 똑같은 얘기들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총선이 불과 40여일도 안 남았는데 경남의 16개 지역구의 우리 후보들도 다 정해져서 그 분들을 순차적으로 만나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제일 첫 스타트로 거제시를 찾아왔습니다. 거제시는 참 특이한 곳이지요. 한 후보가 또 여러 그 상대 후보와 계속 붙어 그리고 안타깝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경남에 속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근로자, 노동자들이 많아서 진보의 표심도 일부 읽히고 그래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곳이긴 합니다. 오늘은 바로 거제시의 주인공이 될 변광용 후보를 찾아서 저희가 오늘은 거제시까지 와서 이렇게 후보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개원 임시로 전 경상남도 도의원이죠. 우리 신상훈 전 도의원님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 의원님 얼마 전에 김해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 변광용 후보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 많이 다니시느라고 좀 피곤하신가 봐요.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표를 낼 수가 없으니까 표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사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변광용 후보님 본인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또 도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도 좀 해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거제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변광용입니다. 2년 전까지 거제시 현직 시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 고지를 넘지 못했습니다. 재선 고지를 넘고 재선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우리 거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잘 해결을 하면서 거제가 새로운 그런 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2년 전의 패배를 서력할 준비들을 해오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서 거제에서 민주당 최초로 국회의원 승리라는 깃발을 꽂은과 동시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거제 경제를 확실히 세워내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번 시민들 앞에 뚝 서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후보님의 참 그 절절한 인사말입니다. 자, 그러면 후보님은 이제 거제가 고향이고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지세포 중학교, 거제고등학교, 또 서울대학교도 나오셨던데. 거제가 고향이고 거제에 오래 사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거제시장으로도 일을 하셨으니까 거제 사정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뭐 전국적으로도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겠지만 또 거제도 매우 어려워진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오랫동안 거제시에서 시장과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우리 면 후보님에게 자, 이번 총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예,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번 총선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선거가 되어야 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 아닌 이상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서 경쟁을 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대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폭정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그래서 이 실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4월 10일 결집을 함으로 해서 이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메시지를 주면서 나라가 제대로 정상적인 나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게 만드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 거제가 상당히 겉으로 보기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지금 상당히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곳이다.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수주가 작년부터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조선 수주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밖에서 볼 때는 야 이제 거제도 조선 화학을 기해서 많이 달라지겠구나, 더 발전하겠구나, 우리 시민들의 삶이라든지 소득 수준도 나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고 안으로는 지금 상당히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거제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대화를 통해서 거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 그런 정치 지도자를 새롭게 선출하는 그런 이번 총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거제 지역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큰 부분과 그리고 위기와 정체되고 이 국면으로 향하고 있는 이 거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선거다. 그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선업이 좀 살아나고 있나 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죠. 수주가 당장은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늘어났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가 되는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수급. 그리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로만 이 인력 수급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현 정부와 우리 양대 어떤 그 경영진들의 판단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고 상당히 좀 우려가 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성격을 두 가지로 규정을 해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거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남다른 각오로 이번 선거에 좀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거제까지 오면서 유튜브로 좀 찾아보니까 다시는 지는 선거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각오를 밝히시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SNS로 이제 친구기도 하고 팔로우도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낙선하자마자 2년 전에 낙선하자마자 바로 지역 현안들을 찾아서 시장이나 동네 구석구석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번 선거는 꼭 이기겠다 이런 각오가 보이던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총선에 임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거리에서 거기서 해본 사람들이더라. 같아요. 자, 다 뭐 한 번씩 떨어져 본 경험도 있는 분들이니까 뭐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의 그런 어떤 마음 상태라든지 뭐 멘탈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실제 지난 2년 지방선거에서 좀 예상치 못한 이제 패배를 당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뭐 저수는 후보 개인의 뭐 준비 부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고 그다음 객관적인 환경 요인이 어떤 윤석열 정부 취임과 동시에 집권 여당의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들이 좀 많이 거셌던 것 같고 어쨌든 오롯이 후보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그 지난 선거 이후에 그럼 앞으로 이후의 어떤 행보들을 뭐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그때 저희 이제 지역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좀 이 공석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새롭게 어떤 정치 재개를 할 거냐 아니면은 좀 한 발 좀 뒤에 물러설 거냐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고 어쨌든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좋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이상 가만히 뭐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불과 한 2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뭐 지역에 있던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지인들 만난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또 우리 전국적으로 대행 어떤 그 사안들이 많았어요. 오염수 그 핵오염수 투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윤석열 퇴진 투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적인 이 사안들이 많다가 보니까 또 지역위원장으로서 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시민들한테 직접 거리에서 보여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고 제가 여러 번 선거를 겪으면서도 이제 좀 뒤늦게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느낌들도 많이 받게 돼요. 아 표는 거리에 있구나.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은
뭐 단체장들, 회장들, 뭐 유지들 만나서 늘 만나는 예, 그분들 만나서 보지. 저녁 먹고 점심 먹으면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제가 돌이켜 쭉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한계가 참 많구나 이런 것들 느끼면서 거리로 나가자. 거리에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지나고 보니까 한 1년 6개월이 넘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1년 6개월이 넘어갔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가장 든든한 힘이랄까 그다음에 자신감의 배경이랄까 한 1년 6개월 동안 시민들과의 거리에서 계속 접촉한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어떤 선한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실제 누구나 다 나오는 사람들은 이긴다, 이기겠다, 이기고 싶다라는 그런 뭐 예. 의지를 100% 갖고 나오는 건데 저 역시 숱하게 떨어진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거 한번 떨어진도 뭐 별거 아닐 텐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총선이 어떻게 보면 정치 예정의 마지막에 이번 총선이 마지막 예정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더 이상 또 이렇게 물러설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각오들을 이전부터 쭉 해오면서 지금 다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시장 선거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로 이제 거리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행사 다니다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의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불과 시장으로 있을 때 그 공무원들이 그대로일 텐데 이제 그냥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뭐 다닐 때 그 어색함 같은 거 없어요? 많았었죠.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그때 당시 직원과의 관계를 있었던 분들은 좀 피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그분들도 부분들이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죠. 예. 그리고 뭐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 현역과 그리고 이 떨어진 사람과의 차이는 아무리 같은 일정 기간 동안에 같은 뭐 직원과 시장과의 관계 있을지라도 완전히 또 변화되고 바뀌는 게 또 이 공직사이고 관료니까 또 서운하거나 얄미운 건 없어요.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제 만나게 되면 최대한 이제는 시장하고 지금과의 관계가 아니니까 최대한 한 공직자로서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변화가 예의해지려고 이렇게 했었고 근데 저 스스로도 많이 부담스럽죠. 직원들을 당장 그렇겠네. 예. 한두 달 바로 지나서 직원들과 막 직전까지 시장님 그렇죠. 하다가 이제 예, 예, 모른 예. 채 이제 비슷하게 해야 그런 되니까. 부분들이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부담스럽던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죠. 그 이제 지금 이제 거제시 국회의원 후보잖아요. 네, 네. 거제시인데 거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거제하면 조선업. 조선업, 뭐 대우조선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인데 대우조선 있고 삼성조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도나 해금강 같은 관광 관광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거제는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우리 도민들에게 또 우리 당원들에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거제시를 실제 먹여 살려고 이렇게 지속 급격한 성장을 가져온 게 조선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 조선도시 거제 이렇게 솔직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 또 그만큼 조선업이 우리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섬이라는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주변 이 자연 환경들이 좀 뛰어나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주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좋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기도 하는 만큼 그 천혜의 어떤 자연을 바탕으로 한 어떤 관광 산업에 대한 이 잠재력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고 실제 이제 인근 통영이나 거제 이런 도시들이 경남권역에서는 그래도 어떤 관광지로서의 이 이름이 좀 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관광도시 거제라는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 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좀 역사적인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좀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곳이다. 뭐 아시다시피 일단 이 임진왜란의 첫 성전지가 옥포대첩이잖아요. 그 임진왜란 첫 성전을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지고 있던 그런 이 임진왜란의 전세를 옥포해전 첫 성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전기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죠. 23성의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성의 그 첫 시작이 바로 옥포 대첩인 만큼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순환사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그 전기의 기회를 가졌던 곳이 거제다. 이것은 의미들이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포로 수용소죠. 뭐 이념의 어떤 그런 대립 공간이라는 이런 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 포로수용소의 이 잔재가 그리고 흔적들이 남아있는 아주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한 이런 또 곳이 이 거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재임 시절 때 저 포로수용소를 좀 새로운 트렌드, 그다음 변화된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좀 리모델링, 리뉴얼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공모 사업에도 뭐 한 두세 차례 업무를 했었습니다. 델듯델듯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안 됐었는데, 저로 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때 한 300매덕인가 400매덕인가의 공모 사업이었는데, 경남도에서는 통과돼서 이제 문체부로 올라갔는데, 문화관광부로 올라갔는데, 문화관광부 최종심사에서 이제 선정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게 아마 선정됐더라면은 지금 우리 거제 포로수용소도 새 단장을 통해서 아마 관광도시 거제에 부합되는 새로운 분들은 즐길거리, 볼거리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시장 그 취임 일성에 나오는 그 평화의 그런 게 다, 제주. 그런 게 다 연관이 평화의 섬 되는 거제. 예. 그렇죠. 그 그 얘기가 포로수 리뉴얼의 새로운 개념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 전쟁, 대립, 이념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용해시켜내는 어떤 평화의 공간으로서 그 재조명하겠다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확실히 거제시 이야기 하시니까요. 네. 말씀도 잘하시고 아, 그래요? 눈빛이 달라. 맞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거제 전문가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말 속에 시장으로서 다 해내지 못한 거에 또 아쉬움도 함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시는 걸 거고, 그래서 공약이 아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출마 선언문 영상을 제가 보면서 왔는데. 거기에 이제 조선산업기본법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기능을 하니까 그와 관련된 아마 공약들이 또 더 풍부하게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 주셨던 관광이라든지 또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도 뭐 공약으로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거제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공약 이야기만 한 1시간 이상 하시는 핵심만 얘기해, 핵심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권자들 이제 만나면 같이 저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립니다. 야,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말보다는 실천 그리고 성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하곤 하는데 우선 제가 제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게 조선산업기본법을 만들겠다. 지금 건설 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법들이 있지만은 이 조선 관련한 기본법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 재임시에 놀랬던 게 해양 플랜트 산업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양대 조선소, 현대, 울산 현대까지 해양 플랜트 산업들이 엄청난 수주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 정부의 해양 플랜트 관련한 주무 부처가 제대로 없다는 것들 제가 그때 느끼면서 상당히 좀 과연 정부가 조선 산업 정책, 해양 플랜트 산업 정책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의문을 제기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솔직히 조선 산업이 저임금 구조입니다. 고강도의 노동의 저임금 구조. 내국인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는 것들이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조선 산업은 일본의 전철을 박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다가 어느 시가 되면은 이제 뭐 성장 국가 동력 산업이든 뭐 성장 산업이든 이런 기능들을 좀 못하게 되는 그 정부의 관심도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진 이런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제로 봐서는 제일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그다음에 특히 원하청과의 관계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라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업 경영진들의 또 선의에 맡겨져서는 기업 경영진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선의에 맡겨져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런 기본법이라든지 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 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이 원하청 관계의 어떤 이 구조적인 모순들이라든지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조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끌어내게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특히 그제는 조선 도시다 보니까 제가 반드시 국회 입성하면은 제 1호 법안으로서 1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이제 시민들한테 좀 약속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KTX가 그제에 들어오는 부분들
이 부분도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경경지사들에서 그랬죠. 솔직히 한 30년, 40대 수군들을 이뤄놓은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적정해서 대검토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기간이 연장이 되고 착공 기간이 연장이 되고 실제로 2027년 개통 예정이었는데 실제 3년 이게 미뤄졌죠. 언제 또 개통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그다음 가덕 신항공항도 지금 예전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이 계속 좀 지연되고 후퇴되고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기 때문에 KTX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착공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 대전에서 통영간 고속도로가 처음에는 원래 이 거제까지 연결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통영에서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그대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빨리 수면 위로 부상을 시켜서 거제까지 연장시키자라는 부분들을 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일단 도로 기본 계획에 고속도로 기본 계획에 반영을 시켜낸 거죠. 반영을 시켜내고 이제 거기서부터 고속도로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전 그 통영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가면 대전 통영이 아니라 대전 거제 고속도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명칭이 바뀌겠네요. 그때 처음에는 거제까지 이렇게 노선들이 이제 끊어져 계획이 있었는데 기본 아마 계획이. 사업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업비 문제로 이제 통영에서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 그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다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해냈어야 됐는데 그동안에 한 10년, 20년 아무런 이 부분에 얘기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그런 소스를 주기 위해 제가 찾아보니까 선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대로 잠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서 거제까지 진짜 확실하게 노선 확정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일단 고속도로 기본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까지 해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사전 이제 예타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예타 이제 선정에 관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데인데 어쨌든 그 고속도로 부분도 우리 거제의 그 관광을 위한 큰 인프라 구축 중에 하나니까 이 고속도로 그럼 2호가 철도나 고속도로네. 그렇죠. 도로와 3호는 뭔데요? 기존에 돼 있던 부분들 조기 착공하고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한번 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 중장년들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들입니다. 지금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생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제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막 앞두고 있거나 그 다음에 정년하거나 55세에서 65세 사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으로 해서 중장년이라고 했을 때 이 중장년들에 대한 어떤 법적 뒷받침이라든지 제도 지원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 없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느끼게 됐냐면 우리 양대 조선소에서 한 해에 수백 명씩 정년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양대 사표하면은. 그런데 이 정년 퇴직자들이 퇴직 이후에 마땅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산에 다니고 그냥 텃밭 가꾸고 그다음에 뭐 왔다 갔다 하면 소유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건 거제뿐만 아니라 어느 전국적인 다 같은 공통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장년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이 제도 지원 어떤 그 기반들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중장년층들에 대한 끝까지 봅시다. 밤새도록 하겠다. 공약에 얘기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방금 이게 이 많은 내용들이 이제 시장 때 아까 누가 소스를 줘서 이제 생각해 봤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거제 시장으로 4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민주당 소속으로 거제시에서 시장이 된 건 처음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4년 동안 시장을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소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4년 동안 나는 이거 한 게 그래도 제일 뿌듯했고 참 좋았고 또 이거를 못해서 되게 아쉽다.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소회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걸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걸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제일 안타깝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제가 임기 4년 중에 3년을 코로나와 왔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1년 지나고 나서 1년 어떤 우리 농수산물의 대외 판촉 활동, 해외 판촉 활동도 왕성해 버리면서 판로도 개척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왕성하게 했었고 딱 1년 지나면서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모든 행정력들이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대응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많은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좀 놓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던 게 좀 제일 크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가장 좀 보람 있었던 부분들은 어쨌든 해야 될 일들은 많고, 그다음에 재원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 정부가 재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전 재원이든 실제 자주 재원을 늘리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어전 재원의 확대를 통해서 좀 재정을 좀 키우자라고 해서 일단 예산을 임기 3년 만인가에 이제 1조 원, 그때 당시 제가 취임했을 때가 한 7,000몇억 원대 예산이었어요. 근데 임기 한 3년 차 정도에 1조를 넘긴 이제 우리 예산 규모를 키웠다는 이런 부. 그래서 그 키워진 예산 규모 덕택으로 노인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조선 불황으로서 거의 뭐 고용 불안,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고용을 계속 유지하게끔 했던 거라든지, 이런 진짜 시민들한테 뭐 거창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리를 놓고 뭐 도로를 건설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삶에 좀 아쉽지만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보람으로 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년 중에 이제 3년을 코로나와 함께 보냈기 때문에 네. 재선 도전이 더 절실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온전히 4년을 내가 진짜 거제 시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선거에 2년 전에 나섰을 것 같은데, 표차가 너무 아까웠죠. 387표 차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MBC 경남에 개표 방송 패널로 참여해가지고 예. 마지막에 이제 거제만 봤어요. 그 정도 이제 박빙의 선거였던 걸로 기억나고, 그리고 8년 전 선거 때도 730표 차였나요? 예, 그때도 그렇죠. 이제 예. 아주 아깝게 1% 이내로 낙선을 하셨는데, 우리 하기남 변호사님도 한 2% 정도 2016년. 아니요, 나는 차이 많이 났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당내 경선에서 0.14% 차로 그렇죠. 잡았거든요. 진짜 이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이게 정말 아까운 표차인데, 그때 성적표 딱 받아들였을 때 어땠을지 그 심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실제 뭐 아무런 그게 멍한 상태고 아무런 그게 없고, 멍하지.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날 날이 밝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이제 생각들이 나기 이제 시작하는데, 뭐 정도 좀 황당한 거죠. 황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쉽게 보니까 또 뭐 정리하고 또 뭐 잊어질 수도 있고, 그 언제까지 그렇지, 뭐. 가져가서도 안 된 부분들이니까. 다음 도전을 또 준비해야죠.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시장이 완전히 그 뭐 눈앞에 들어왔다가 이게 싹 빠져나간 건데, 근데 지금 국회의원 이제 후보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으로서 거제를 바라보는 점하고, 또 국회의원 후보, 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거제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일단 뭐 시장이라는 자리는 일단 집행권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일단 접촉면도 훨씬 더 넓어지면서 다양한 소소한 이제 생활이라든지 관련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라는 건 이제 국정과 지역구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 시야라든지 그다음에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또 나름대로 또 더 큰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 이런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역할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도시가, 지역이 그리고 가능성 있고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제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단일구니까 시장도 해보셨고,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하루하루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 보통 이제 선거가 진짜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뭐 어디를 어떻게 다니며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또 다니면 지역구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또 궁금하네요. 일단 일간은 저희들이 조선소 노동자들이 출근을 일찍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통 이제 집에서 한 5시 정도 이제 일어나고, 실제 밖에 활동은 한 6시 정도부터 조선 노동자 출근 인사부터 첫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노동자들이 이 출퇴근하는 문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 그거 어떻게 닫아내 그거?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한 2-3개가 돼요.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통근버스를 이용한 분들이 곳곳에 이제 통근버스를 타는 지점들이 다 아시겠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통근버스 타는 지점들을 또 찾아가서 이제 일일이 이제 그때는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또 인사를 하는 걸로 일찍 시작되는데, 한 6시 정도부터 일찍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정이 끝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 인사를 하게 됩니다. 거리 인사 밖으로 이제 나와서 일반 시민들 출근하는 이제 거리 인사를 이제 하면은 거의 한 9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침 일찍 이제 끝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선거운동에 좀 새로운 이제 변화를 시도했던 게, 물론 이제 후보자들이 뭐 주로 밤에 이제 식당이나 그다음에 술집에 인사 다니고 하는 이런 경우들은 떨어지지만, 이제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낮에부터 특정 지역을 무슨 동 무슨 면도를 딱 정해서 그냥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이 영업 비밀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상대 후보가 지금 보고 있을 수. 동네 도장 깨기 이런 건가? 네, 그런 거죠. 이제 어쨌든 뭐 지나가는 분들도 이렇게 직접 안 만나더라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그렇겠죠. 동네를 돌면서 길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상가 방문하는 것들의 기본들이고,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발품 많이 팔자, 그런 이제 일정들을 제가 좀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거전 돌입하면서 점심 저녁 일정을 잡지 말자 해가지고 점심 저녁 일정을 안 잡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누구 주요 인사들 만나고 그렇게 점심 하잖아요. 일정 만나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저녁 기도 잡고 막 그랬었는데, 지난 선까지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더라. 차라리 그 시간에 밖에서 뭐 3사람 4사람 지금 사람들하고 유권자들하고 손대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주로 거리에서 사람 만나는 쪽으로 이렇게 일정들을 많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표는 거리에 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현장에 그렇게 답이 있다. 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공천이 확정되신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상대 후보도 공천이 확정이 되죠. 네, 서울준 네. 현 이제 우리 이 지역의 거제 국회의원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 후보가 현역이다 보니까 만만치는 않으실 네, 테지만, 네, 네. 근데 또 좋은 기억이 있죠. 네, 2018년에 두 분이 거제시장을 놓고 한번 붙었다가 그때 꽤 큰 표차로 승리를 하셔가지고 거제시장을 4년간 이끄셨을 텐데, 다시 맞붙는 좋은 기억이 있었던 후보이기 때문에 어떤 각오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서 필승의 하고 전략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습니까? 필승의 전략 이런 거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이 현장을 돌아보니까 분위기 어떠냐, 감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좀 주셨는데, 지금 바닥 분위기들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바닥 분위기들은 이제 호의적이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분노, 그다음에 실정에 대한 어떤 심판 분위기,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깔려 있다. 시지 후보가 다니면서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제 제일 이제 관건은 결국 이제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와줄 거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보고, 지난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 저희 거제 같은 경우가 투표율이 50점 몇 프로인가? 50%. 낮아요. 낮네. 네. 50% 조금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거제 지역은 투표율이 좀 높아져야 젊은 노동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온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투표율에 따라서 당락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고, 사람은 좀 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징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강자는 없는 거네요. 아무리 최고의 강자라고 하더라도 또 특정 어떤 팀이라든지 이런 거 만났을 때는 이겨본 사람한테 그렇죠. 이기는 거. 그렇죠. 죽을 못 쓰고, 한번 이겨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못 쓰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상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상대를 둘러싼 어떤 묘한 또 흐름이나 기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별다른 전략보다는 일단 열심히 최대한 많이 유권자를 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표는 거리에 있다. 그 투표율이 관건이다. 투표율이 저희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그리고 예. 아까 말한 징크스. 네, 이겨본 징크스. 네. 거기도 아주 기분 좋은 징크스. 거기도 먹어본 먹어본 사람이 사람이 알죠.
그래요. 이제 저희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당원들 또 각계각층의 또 인사들을 만날 때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또 되뇌이면서 물어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당신은 왜 정치를 하지? 응? 뭐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하여튼 왜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열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민주당을 하는가? 저희들은 항상 그걸 묻고 답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우리 신우님이 한번 포문을 예. 열어주시죠. 방금 우리 하기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정치인으로서 집을 나설 때마다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시민들을 만나면 이제 체력적으로는 힘들 때는 있더라도 또 즐거움을 받는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아마 매일매일을 견디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우리 당에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인데 저희가 이 교육연수위원회 3인가의 패널로 나와서 저 김경수 도지사를 지목했습니다. 두 분이 나이로 갑자기 친구시죠. 그래서 왠지 또 그 가까운 또 인연이 있으실 것 같아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답을 강요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연을 이야기고요. 존경하는 사람은 아마 친구가 아닌 다른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혼자 그럴 때에 내가 누가 정치를 왜 하냐,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왜 출마를 하려고 하냐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할까, 이런 부분들 아마 후보자가 거의 대부분 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자문들을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명확하게 막 이거 다라고 다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잡아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치라든지 어떤 시대적인 어떤 소명이라든지 흐름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떤 그런 답들도 좀 많이 좀 유동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단체장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 했었죠. 단체장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자리입니다. 그럼 어쨌든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이 단체장들이 책임지는 자세, 그런 책임지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단체장 직무를 수행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지는 분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시장직을 이제 수행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하면 너무나 이 답을 좀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가 국정을 맡게 되면서부터 지금 모든 어느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뭐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요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부분들, 그다음에 대응하는 부분들, 결국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막아내는,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역할들은 입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감시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막아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당연히 국회의원 후보로서 출마하면은 그런 데 대한 명확한 의지들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번만큼은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지사 분 같으면 좀 항상 생각되면 좀 안타까운 이제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주변에서 보는 이제 생각들은 실제적인 관계보다 더 부풀려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별로 안 친하다. 엄청 친한 친구. 다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도지사하고 이제 시장과의 이제 관계일 때도 어쨌든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이제 김 지사도 이제 참 조심스럽게 답을 하고 이제 이런 두 분의 성품이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KTX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하는 그가디그 통행 인하 부분,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좀 교감들을 좀 했었고, 뭐 어쨌든 많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나고, 아마 우리 김 지사가 뭐 다른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은 그가디그 통행료 전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가닥을 빨리 잡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완전히 저쪽의 성과물로 이제 출근 시간대 20% 인하해주는, 평일 출근 시간대 20% 인하해주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김경수 지사께서 그때 당시 그가디그 통행료를 인하가 진짜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같이 많이 노력했던 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참 선한 역량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진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좀 안타깝죠. 예. 그리고 끝으로 가장 존경하는 정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원식 의원하고 좀 어. 소통을 좀 하면서 형님 하면서 좀 편하게 이제 지내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그게 좀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거제에 좀 많이 자주 내려오고 여기 을지로 위원회 하면서도 하청 노동자 문제라든지 조선 관련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 같은 것들을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보면 실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장으로서 국회를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더라도 좀 편하게 대해주고 응대해주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되고 그런 거지 그냥 대면 하거나 뭐 이렇게 부분들은 참 그렇게 그렇죠. 이제 우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해결되든 안 되든 간에 이렇게 좀 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뭐 출마 그 할 때에 뭐 개소식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요청을 할 때는 좀 쉽게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뭐 좀 성국계 나름대로 좀 원칙들을 가지고 정치하시는 이제 분이고 큰 어떤 뭐 구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제가 알기로는 크게 네, 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 좀 제가 좀 좋아하고 이렇게 좀 존경할 만한 원을 한번 들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원식은 같은 분은 이제 두 분이 이번에 동반 당선돼 가지고 국회에서 같이 사진 찍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민주당이 거제가 뭐 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다지만 그래도 열세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민주당을 오래 해왔잖아요. 예. 뭐 형님이나 저랑 뭐 사실 오래 세월 봐왔잖아요. 그럼 나는 민주당을 참 왜 하는가? 우리 새롭게 또 당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왔다 가지 않도록 내가 민주당을 왜 하는지를 좀 인간적으로 뭐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연차로는 민주당 몇 년 차시죠? 제가 처음 정당 활동을 시작한 게 열린우리당 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02년인가 되겠네요. 일단 20년 넘었다. 예. 열린우리당부터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운명이었다고나 할까? 이제 그런 선택을 이제 그때 당시는 지역 감정 타파라는 게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했죠. 전국 정당. 예. 지역 타파라는 큰 어떤 그런 가치에 그 당시 좀 부합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나도 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 감정 타파를 위해서 한번 뛰어보자라고 했던 게 제가 아마 2006년에 열린우리당으로 거제 시장에 도전하게 되는데 그때가 아마 만으로 아마 39세였을 겁니다. 그때 이제 그리 시작이 된 게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뭐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만나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만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그냥 그때 당시 뭐 한나라당, 신한국당, 뭐 새누리당 이렇게 가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얘기들을 아마 저도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처음 내가 정당 활동하게 되면서 가졌던 그런 가치들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물론 앞으로 입당을 하거나 당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당에 대한 이 정체성을 뭐 쉽게 바꾸거나 뭐 포기하거나 뭐 이러기는 또 뭐 쉽지 않은 이런 측면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을 선택을 해서 민주당을 통해서 짧은 어떤 그런 그 승리의 순간도 있지만은 오랜 시간의 어떤 좌절, 패배 이런 것들을 겪고 왔지만은 뭐 후회한다거나 뭐 잘못 뭐 속된 말로 잘못했겠다거나 뭐 이런 생각들은 이제 전혀 없고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현역에 있든 뭐 그렇지 않든 민주당원으로서 존재를 계속 해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갈 것이고 민주당 희망이 있습니다. 예. 참 진솔한 우리 병강용 후보, 거제 사람 병강용의 진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적절하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거제 시민과 거제 당원 그리고 경남도당 당원 동지들께 부탁하고 싶거나 또 못다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어느 총선이 뭐 중요한 총선이 없겠지만은 이번 4월 10일 총선만큼은 반드시 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주변 한 분 한 분 더 만나주시고 그게 우리 경남 지역 후보자 모두의 힘이 되고 승리한 발판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기는 선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좀 바람들을 가져보고요. 우리 시민들께 또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제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향을 잡아가느냐,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국정의 변화도 시켜내고 우리 거제 지역도 새로운 성장을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준비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전환시켜내는 그런 위대한 선택을 반드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 변광용과 함께 새로운 거제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강한 바람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필승합시다. 파이팅!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필승. 네, 오늘은 거제시 국회의원 후보 변광용 전 거제시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처음 거제시장이 되어서 국민의힘과 차별화된 민생시장으로 일하셨던 분이죠. 불과 300여 차이로 아깝게 떨어지고도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는 오뚜기 같은 사람.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다시 일어서고 중산층과 서민을 향한 민주당의 진짜 일꾼 변광용을 만나보았습니다. 정치를 통해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 당찬 포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그 울림이 거제 지역에도 퍼져가지고 부디 4월 총선에서 꼭 당선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남 민주당을 찾아서 거제시 변광용 후보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당선. 반드시 당선되십시오.